6.3 조기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른바 반 이재명, 반 민주당 빅텐트론이 분출했습니다. 민주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보수 진영의 단일 대우는 물론이고요. 제3지대를 넘어서 민주당 내 비명계까지 아우르는 말 그대로 초당적인 연대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빅텐트라는 거는요, 대선 등에서 정치적으로 노선이 다양한 이 세력이 연대해서 단일 후보를 내는 그런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사실상의 일강으로 꼽히는 이재명 전 대표의 집권을 저지하자는 취지에서 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선출된 후보와 이 장외 인물이죠. 특히 이 현재 대선 출마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인물인 한덕수 대통령 대행을 비롯해서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그리고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 나아가서 이 민주당 내의 비명계까지 연대해서 이 단일 후보를 내자, 그런 구상이 이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흐름은 이 중도 확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가 돼 왔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탈한 상황과도 맞물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 전 의원의 경우 이 국민의힘 경선에 불참할 뿐 이 대선 출마에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유 전 의원 역시 무소속 출마를 결심할 경우에는 이 빅텐트 연대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반 이재명 빅텐트론과 맞물려서 원내 1, 2당 소속이 아닌 이른바 제3지대도 꿈틀거리는 양상입니다. 짚어드린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또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이 잇따라 당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무소속 제3지대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대행의 대선 출마론 역시 본인의 생각과는 별개로 여전히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나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새미래민주당 역시도 대선을 향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양당 체제가 공고했던 한국 정치에서 제3지대, 종종 유효한 변수로 꼽혀왔습니다. 과거 김종필 전 총재의 자유민주연합이나 이회창 전 총리의 자유선진당,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제 지난 대선만 해도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주요했느냐, 이걸 두고는 평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결과만 놓고 본다면 윤석열 후보는 0.73%포인트 차로 이재명 후보에게 신승을 거뒀습니다. 예, 맞습니다. 때문에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제3지대 움직임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앞서 전해드린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서 김두관 전 의원도 당 경선 룰에 반발하면서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 경선에 불참을 선언했지만 대선 출마 여지를 열어두면서 제3지대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난 총선 과정에서 친명계와의 갈등으로 민주당을 탈당해 새미래민주당을 창당한 이낙연 전 총리 역시 대선 출마에 무게를 두고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미 지난 10일에 반 이재명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이 뭉쳐서 연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국민의힘과도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이 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단일화는 없다며 반 이재명 빅텐트론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계엄, 그리고 이 탄핵 사태에 대한 찬반, 개헌 등에 대해 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국민의힘, 그리고 제3지대 세력, 나아가 비명계 주자들이 반 이재명이라는 공통 분모만으로 의기투합해서 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 이재명 빅텐트론은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거론이 되면서 대선 전국의 핵심 관심사로 급부상했는데요. 김문수 전 장관이나 나경원 의원, 또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빅텐트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네, 김문수 전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 대선에 나와 조금씩 나눠 먹으면 이재명 후보가 쉽게 당선되는 것이라며 반 이재명 빅텐트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나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와 김종필 후보의 단일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어제와 오늘 라디오나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비명계까지 포괄하는 빅텐트 필요성을 주장했고요. 홍준표 전 시장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1강 후보, 즉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감으로 적절하지 않다면 남은 기간 동안 극적으로 뒤집어질 수 있다며 반 이재명 빅텐트론을 강조했습니다. 홍 전 시장 역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세 사람 목소리 이어 들어보시죠.
빅텐트는 하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뭐 노무현, 정몽준 또는 DJP 또 여러 가지 그런 연대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전번처럼 다 나와가지고 조금씩 다 나눠 먹으면 상대 후보 이재명 후보가 그냥 쉽게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당선의 경우에 위험성, 이미 이제 신용평가 등급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고민을 해야 될 때다. 반명계와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우리 당의 후보가 탄생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반 이재명 연대를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반 이재명 세력들도 같이 해야 이건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나는 봅니다. 대체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을 내놨던 주자들을 중심으로서는요, 이 반 이재명 빅텐트는 강하게 분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탄핵 찬성파로 불렸던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빅텐트론에 대해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이 빅텐트론의 회의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이른바 국민의힘 내부의 한덕수 대행 추대론에 대한 강한 반발심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덕수 대행은 지금 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할 일이 많은 상황이라며 한 대행의 대선 출마에 반대를 했습니다. 당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뒤에 장외 후보와 단일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최종 후보가 판단할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보수 진영의 많은 분들과 연대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이 당 경선을 마치 예선처럼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대행과의 2단계 단일화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사람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하실 일이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했을 때보다 저는 거의 10배 정도 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후보가 최종적으로 뽑히게 되면 그 후보가 판단할 텐데요. 경선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 다 됐는데 다음번에 가겠다라는 거는 대단한 특혜이자 꼼수이잖아요. 보수 진영의 많은 분들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그 과정이나 방식이 우리 당 경선 자체를 예선으로 만들고 경선 자체를 희화화하는 방식으로 전제하는 거라면 저는 그건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반 이재명 빅텐트론에 무게를 싣고 있는 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역시 한덕수 추대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의 경우 앞서 한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단일화를 먼저 제안하겠다 이러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요, 이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다라면서 이 에둘러 한덕수 추대론을 비판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 당이 한 대행을 흔들고 있다며 부적절하다라고 꼬집었고요. 홍준표 전 시장은 한 대행이 대선에 나오는 건 상식에 반한다면서 이 한 대행을 빅텐트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이 거의 한 목소리로 한덕수 대행 출마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지만요. 국민의힘의 현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여전히 한 대행 차출론이 가라앉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저희 TV조선 유튜브 방송에서 한 대행 출마가 필요하다면서 자신이 1대1로 직접 국민의힘 의원들을 접촉해본 결과 한 대행 출마를 요청하는 의원 규모 54명에 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개인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운 당직자들, 그리고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친한계를 제외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상당수가 한 대행 출마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일종 의원은 SNS를 통해 한 대행을 향해서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면서 대선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내에서 한 대행 차출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한 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이렇게 못 박아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경선이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당 일각에서 한 대행 출마 요구가 이어지자 지도부 차원에서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한대행이 당 경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신이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박수영 의원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분의 대선 출마 가능성까지 받아놓으신 건 그건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까지 정확하게 54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딱 우리 의원들의 절반입니다. 상당한 수가 우리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확보하고 있다. 참여 안 한다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국민 후보로 그랜드 텐트를 만들고 국민 후보로 그 후보들 모두 모여서 추대 또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분을 내고 이재명 후보와 근곤일척의 승부를 벌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짚어드린 대로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반 이재명 빅텐트론이 분출하고 있지만요. 실제 성사가 될 수 있을지 이건 어디까지나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반 이재명 이런 공통분모 하나로 과연 국민의힘부터 제3지대 또 민주당 내 비명계까지 말 그대로 보수와 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빅텐트가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 이거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대선 출마에 대한 한덕수 대행 본인의 속내도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대선까지 오늘로 4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문수 전 장관이나 홍준표 전 시장, 2002년 대선 당시의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사례를 성공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었던 데 반해서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라 반 이재명 빅텐트를 성사시키기에는 사실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건데요. 때문에 이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한 찬반이나 개헌 이슈 등에 대해 대선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단시간에 반 이재명이라는 이 공통분모만 가지고 단일 대오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어느 정도 독자적인 경쟁력을 보여서 다른 제3지대 후보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구심력을 발휘해야만 빅텐트 구성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얼마나 경쟁력 있는 경선을 치르느냐가 관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반 이재명 빅텐트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며 일축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전 대표 측근으로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전혀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대선 때마다 제3지대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냥 정치 호사가들의 대개 어떻든 상상에 그쳤습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반헌법적 군사 쿠데타 비상기험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이게. 보수 진영에서 반 이재명 빅텐트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영어로 빅텐트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말로 대연합이라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반 이재명 대연합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에 입법 권력을 사유화해왔을 뿐더러 외교 안보관, 경제관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위험한 인물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모두가 힘을 합치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지난 대선에서 진보 진영에서도 끝까지 완주를 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진보 진영에서는 일종의 역사의 죄인처럼 돼버려서 지금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를 못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대연합의 실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대연합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의 경선이 적어도 플레이오프 수준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준 플레이오프나 와일드카드 수준으로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면은 그 후보가 바로 이재명 대표와 맞대결할 국민 후보인 것이지 그것을 자꾸 외부에서 찾거나 혹은 외부로 뛰쳐나가서 본인이 그런 국민 후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 대연합의 주인공이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영훈 패널께서는 지금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힘 시각에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아마 좀 위험하게 느껴지시나 봅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객관적으로 저희 방송의 의견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대연합으로 부르든 빅텐트론으로 부르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명분을 일치시킬 만한 어떤 정치적
그 프로세스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런 연합을 통해서 경쟁 후보와의 승부에서 당선 가능성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 세 가지 다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명분면에서 반 이재명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험성은 국민의힘의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일 뿐 최근에 와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느끼는 국민들이 많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연합의 명분이 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뭐 입장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모으기 위해서는 반 이재명만 가지고 하나의 어떤 연합 전선을 형성하기는 어렵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우위를 그 구도로 바꿔낼 만큼 시너지 효과를 내거나 아니면 각 세력이 갖고 있는 지지율을 다 합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지율을 상쇄시킬 만큼 올라올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빅텐트 또 대연합은 성사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